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정치 진영에 사실은 핵무력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핵무력입니다. 뭐냐? 노동조합입니다. 민주노총입니다. 상근자 1800명가량 됩니다. 상직 간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2만 명가량 됩니다. 조합원 100만 명가량 됩니다. 1년 사이에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에서 17년에 그때 촛불광장에서,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할 때 그 무대를 만들고 필요한 돈,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되는데 결정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대충 뭐 한 100여 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기 가면은 뭐 이번 몇백 명 또는 뭐 몇천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5천에서 10,000명 동원하는 거, 그게 일도 아닌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자, 우리 그 민주노총의 가장 핵심 조직은 금속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입니다. 자,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이러저러한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조합은 한 17만 명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수노조 있습니다.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무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노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철도노조 하나만 가지고 정권하고 맞짱을 뜹니다. 거기다 지하철까지 가세하고 거기다가 현대기아 자동차 가세하면은 웬만한 정권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 거기 금속노조, 그 현대기아 자동차, 한국GM이 소속된 금속노조의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강령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국금속노조 강령입니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 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 없는. 자,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강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과거 강령이 아니고 지금 이제 살아있는 강령입니다. 바로 검색이 됩니다. 통일강령,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겠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북한헌법 제9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박아놓고 통일조국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 동네의 핵무력 같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의 강령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 이 노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노조에 대해 가지고 2017년 1월 15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는 말,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유보금 어디에 쓰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기업 노조 등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문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10%다. 그 가운데 방금 말한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일자리 내몰림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조 조직률 10%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가 한국의 기간산업, 한국의 모든 핵심적인 공공부문, 대기업에 전부 다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장기표 선생께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나서 가장 먼저가 달려간 대학생입니다. 왜 달려갔냐? 그 당시에는 노동운동가 노동조합이 약자의 보호자, 공정사회의 구현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약자의 보호자가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자입니다. 억압자입니다. 착취자입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출소시키고 북한 헌법 제9조에 있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그거를 갖다 얘기하면서 통일조국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하고 같이 스크럼을 짠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도대체 이 미친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정부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뉴스 아주 놀라운 뉴스가 떴습니다. 스웨덴에 갔어요. 이분이. 자, 스웨덴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자, 그동안 미국 모델을 채택해가지고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래서 미국 모델이 아닌 모델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주제가 재건 국가입니다. 가장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가 보는 민주노총류의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거기도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노동조합은 아파트 경비를 하면 연봉 2,500만원, 한국은행 같이 돈 많은 어떤 기업에서 경비를 해도 같은 일이 같으니까 직무가 같기 때문에 2,500만원. 예컨대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을 추구하는 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자,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추구하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전세계 노동조합 그렇습니다. 한국 노동조합 빼놓고 다 그렇습니다. 자,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추구하면 힘센 집단보다 힘없는 근로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상권을 보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추구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연봉 2,500만원 받으면 우리 돈 많은 회사에는 다다익선입니다. 7천이든 8천이든 9천이든 그게 뭔 대수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약탈의 마인드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자동차 회사의 현장 노동자들의 연봉이 1억에 도달합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독일, 일본 7천, 8천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의 3배입니다. 독일, 일본은 1.7배, 1.8배 이 두 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기가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든지 소비자를 쥐어짜든지 R&D 비용을 줄이도록 하든지 청년 미래세대 몫을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노동조합하고 스크럼을 갖다가 짜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핵무력 부대로 사용하는 이런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산업화 민주화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지 이 질문,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성공한 동력을 모르면은 그 성공한 동력을 마구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형이요. 대기업 중심 성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산업 현장 쪽으로, 민간 기업 쪽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대거 가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들, 약탈적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문재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갖다가 모르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공공부문으로, 노량진 고시학원으로 모조리 다 빨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약탈적 노동조합하고 아예 스크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파괴를 하고 산업 파괴를 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스웨덴에서 한 발은 우리가 미국 모델을 쫓아가지고 그동안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 인해 가지고 소득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가난한 노동자, 한계기업, 영세기업들, 자영업자를 갖다가 싸그리 쓸어버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좋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는 양극화가 좀 해소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평등 양극화가 훨씬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정책적 침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 사람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마 똥오줌은 가리겠죠, 그죠? 우리가 싸고 떠는.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도대체 똥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북 좌익 사상, 종북 좌익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정치적 연대를 한 것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강할 기적을 이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제를 파괴하고 산업을 파괴하고 고용을 파괴하고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짓을 스스럼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정말로 무지몽매한 정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대착오 정부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도대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저는 경상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경상도 좀 배웁시다. 문재인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고마해라. 감사합니다.